아이슬란드는 단순히 북극광, 화산, 블루 라군만의 나라라고 생각하셨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다른 세계의 풍경들 뒤에는 케플라비크 공항에 도착한 누구라도 놀라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불문율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말이 한 번이라도 나라를 떠나면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규칙부터 맥주는 금지되었지만 강한 술은 항상 허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70%의 아이들이 부모의 결혼 증명서 없이 태어난다는 사실까지. 국가 깃발이 그려진 속옷을 판매하다가 높은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온천에 들어가기 전에 꼭 나체로 목욕해야 하고, 때로는 화장실이 몇 마일 떨어져 있어서 돌 뒤에서 볼일을 봐야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20가지 금기 사항과 독특한 규칙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편안히 앉아 지금 바로 탐험을 시작해 봅시다. 20번, 무례한 손 제스처는 금기입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신체 언어에 매우 민감하고 침묵이 존중받는 사회에서는 한 손가락이 말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조용한 작은 섬나라에서 중지를 들먹이거나 누군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입으로 휘파람을 불거나 흔히 쓰이는 오케이 동그라미를 만들고 같은 무례한 손 제스처는 모두 심각한 금기로 여겨집니다. 2021년 노르딕 사회조사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인의 78%는 자기가 무례하다고 여기는 손 제스처를 사용하는 지역 주민이나 외국인과의 접촉을 피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제스처뿐만 아니라 눈 맞춤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눈을 맞추는 것은 정직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는 것이 위협적이거나 유혹적이거나 심지어 수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약 1초에서 2초 동안 눈을 마주친 후 공손의 표시로 시선을 돌립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장시간의 눈맞춤이 연결이 아닌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실수를 한 많은 관광객들은 카페에서 강한 손짓이나 긴 응시만으로도 현지인들이 즉시 시선을 돌리며 당황하거나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당신을 꾸짖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차가운 반응과 거리감을 유지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문화 충격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나 손짓 때문에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번호 19. 어디서나 화장실에 가는 것이 허용됩니다. 모뉴먼트 옆에 묘지나 농가로 가는 길, 바로 옆에서 벌금 없이 소변을 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공공장소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아이슬란드 법은 고산지대의 바위 뒤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인파에서 멀리 떨어져서 디스크리트하게만 행동하면 아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종이거나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한 말이죠. 왜 이렇게 이상할까요? 아이슬란드는 약 40만 명의 주민이 있지만 매년 거의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기 때문에 스코가포스 폭포, 로거 트레일, 랜드마나로거 하이렌즈와 같은 유명한 장소에는 거의 공공 화장실이 없습니다. 한 미국 관광객은 캠퍼밴 뒤에 숨으며 이를 본 경험을 회상했다.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한편 레딧에 올라온 사진들에는 사람들이 멀리서 언덕 뒤나 도로 표지판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행동은 분명하다. 아이슬란드인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장려하지 않지만 한 가지 조건 아래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흔적을 남기지 말 것. 이는 이 화산과 얼음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암묵적인 윤리적 규칙이다. 그러나 굴로스 폭포와 같은 인기 있는 장소에는 비아냥거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여기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여기 당신의 걸작을 남기지 마세요. 아시아 산으로 가는 도로에서는 화장지를 올바르게 묻는 방법에 대한 그림 안내까지 찾아볼 수 있으며 묻지 못하면 배낭에 가져가세요. 라는 직설적인 경고가 붙어 있다. 18번. 아이슬란드의 날고기, 계란, 신선한 우유를 가져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웅장한 폭포와 눈부신 얼음의 땅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집의 맛을 조금 가지고 가고 싶겠지만 미안하지만 날고기, 신선한 계란, 비가열 우유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아이슬란드 세관은 공항에서 이를 압수할 수 있으며
모두 지역 농업 유전자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아이슬란드는 가져가고 싶은 거의 모든 것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다. 실제로 아이슬란드에서 채소와 과일의 90%가 수입되며 통계에 따르면 이 나라는 연간 식량 수요의 최대 60%를 수입한다. 지역 양고기, 생선, 유제품 및 몇 가지 온실 채소를 제외하면 사과, 오렌지, 아보카도, 바나나, 당근, 심지어 양파와 같은 일반적인 품목들은 모두 네덜란드, 스페인 또는 미국에서 수입됩니다. 교외의 슈퍼마켓에 가세요. 준비하세요. 수입된 사과 하나에 $2 이상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아몬드 우유가 있다면 뉴욕 가격의 3배에 달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전 도시에서 토마토가 품절되는 날이나 눈보라로 유럽 발송이 지연된 후 달걀 가격이 60% 급등하는 날을 받아들입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마트가 며칠 동안 채소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지역 사회 그룹을 통해 음식을 나누거나 주방에서 UV 조명 아래 시금치를 기르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번호 17. 동일한 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약 38만 7천 명의 인구와 1100년 이상의 고립된 역사로 인해 북대서양의 섬 아이슬란드는 현대 세계에서 가장 유전적으로 동질적인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유전학센터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인의 거의 70%가 몇 세대 전이 공통 조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두 부모가 원주율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어색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문율입니다. 같은 성을 공유하는 것은 종종 가까운 친척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슬란드인들은 본격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습관을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같은 혈통, 다른 이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스트란딩이라는 독특한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앱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전 시스템 중 하나인 국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데이팅 유전자 지도를 생성합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이름이나 전화번호로 어떤 아이슬란드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친척이라면 경고음을 울립니다. 현지인들은 이 기능을 장난삼아 근친경고라고 부릅니다.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앱은 특히 레이캬비크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회권이 겹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친구의 친구가 먼 친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파티 게임으로도 이 앱을 사용합니다. 우리 관련이 있나 볼까요? 번호 16. 힐링 목욕을 위한 옷은 금지입니다. 만약 눈 덮인 풍경과 끓어오르는 화산으로 둘러싸인 따뜻한 비출색 물에 몸을 담가본 적이 없다면 아이슬란드의 진정한 정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경험에 동참하고 싶다면 아무것도 입지 마세요. 아이슬란드에서는 온천에서 수영복을 입는 것이 무례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전통입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벌거벗음으로 깨끗함, 평등, 그리고 인체에 대해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로그라드 슬로우, 레이캬비크 또는 마이바튼 자연 목욕과 같은 공공 수영장에서는 반드시 벌거벗은 채로 샤워를 해야 하는 구역이 있으며 여기서 머리를 감고 전신을 문질러 씻어야 합니다. 옷을 입지 말고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서두르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원이나 다른 이용객이 당신을 지적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 온천인 블루라군은 매년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곳이야. 국제 방문객들은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 화씨 100도 위 온수에 몸을 담그고 증기와 북극 바람에 둘러싸인 해방감을 느끼게 되지. 그러나 지역 주민들에게 온천은 단순한 휴식의 장소가 아니야. 이곳은 치유, 사교 및 심지어 야외 요법이 이루어지는 곳이야.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는 근육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개선하며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믿어. 어떤 이들은 이를 처방전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자연의 클리닉이라고 부르기도 해.
번호 15. 알코올과 맥주는 주정부의 주류 상점에서만 판매돼. 아이슬란드에는 70년 이상 지속된 이상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독주는 합법이었지만 맥주는 완전히 금지되었어. 이 금지는 1915년에 정부가 건강을 위해 모든 알코올을 금지함으로써 시작되었어. 1933년 독주는 경제적 이유와 스페인 및 포르투갈과 같은 어업 수출 파트너의 압력으로 인해 다시 합법화되었지만 맥주는 56년 더 금지되었어. 맥주가 저렴하고 중독성이 강하며 특히 청소년과 노동자에게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야. 하지만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목이 마르지 않도록 뷰리키라는 창의적인 칵테일을 만들어냈어. 비알콜 맥주와 지역의 전통 술인 브레나빈을 섞은 거지. 마침내 1989년 3월 1일 맥주가 합법화되었고 그 이후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내셔널 맥주 데이를 축하하곤 해. 이날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맥주 자유를 축하하며 건배하는 날이야.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맥주는 엄격하게 관리돼. 슈퍼마켓에서는 맥주를 구매할 수 없고 정부 운영의 주류 상점 체인인 빈부틴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맥주는 실제로 저알콜로 2.25% 이하이며 진정한 맥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는 현재 맥주 가격이 바에서 $10에서 $12, 빈부덴에서 캔당 $35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5개 국가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현재 언론은 매년 100건에서 150건의 결혼이 가짜 사랑으로 의심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되는 것은 약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아이슬란드 법은 모든 종류의 가짜 결혼을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양측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고 현지인은 벌금을 부과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13. 70%의 어린이는 법적 아버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비난받거나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많은 나라에서는 혼외 출산이 여성들에게 낙인이나 심지어 거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서 70% 가까운 아이들이 혼인 외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들은 대로입니다. 40만 명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진 이 북유럽 국가에서는 남편 없이 아이를 낳는 것이 더 많이 수용됩니다. 레이캬비크의 공원에서 유모차를 밀고 있는 젊은 엄마들을 보게 될 것이고 아무도 당신의 남편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도 소문도 없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이것을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고 반란으로 보지 않습니다. 강력한 복지 시스템 덕분에 정부는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있을 경우 최대 12개월의 육아휴직을 나누어 받을 수 있으며 파트너가 없어도 재정 지원, 건강 관리,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싱글맘은 여전히 다르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서는 결혼하면 사람들은 왜 그 반대가 아닌지 묻습니다. 이는 종종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쉽게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여성의 능력을 믿고 가족이 특정한 틀에 맞춰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호 12. 아이슬란드의 영화관 규칙은 관광객들을 베풀리게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극장에서 긴장감 넘치는 영화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꺼지고 불이 들어오며 모두가 일어나 퇴장한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극장이 전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중간 휴식 시간으로 아이슬란드에서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규칙입니다. 이슬란드의 거의 모든 영화관에서는 90분을 넘는 영화가 거의 항상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이 5분에서 10분 사이의 간격은 영화 상영 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현지인들은 화장실에 가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추가 간식과 음료를 가져오는 데 사용합니다. 이를 의무화하는 공식적인 법은 없지만 오래된 필름 프로젝터 시절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이제는 영화관과 관객 모두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액션이나 공포 영화 중에 이런 점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이 시간이 숨을 고르고 주위를 둘러보며 새롭고 상쾌한 기분으로 영화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인스타그램을 업데이트하기도 합니다. 번호 11. 자녀의 이름 짓기는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많은 곳에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개인적인 결정이거나 부모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슬란드에서는 이는 심각한 법적 절차이며 잘못된 이름을 고르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북유럽 국가에서는 부모가 아기가 태어난 후 6개월 이내에 자녀의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마감을 놓치면 국가등록부에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방문객들과 외국인에게 놀라운 점은 원하는 이름을 마음대로 고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국립이름위원회라는 특별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관에서 그 이름이 이슬란드의 문법, 문화, 그리고 전통에 적합한지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성별 및 발음, 그리고 이슬란드어의 문법적 호환성에 따라 구분된 1800개 이상의 사전 승인된 이름 목록을 사용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전혀 정상적인 이름인 루시퍼, 나 해리엣, 해리어트 같은 이름이 아이슬란드의 단어 구조에 맞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다. 허가되지 않은 이름을 고집하면 아이는 공식 여권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 등록할 수 없으며 이름이 인정받는 이름으로 변경될 때까지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번호 10. 죽은 이를 위한 음식. 아이슬란드 고대 무덤 속의 조용한 배움. 아이슬란드 고대 사회에서는 죽음을 완전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의 여러 고분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은 소금에 절인 생선, 말린 빵, 그리고 허브가 담긴 작은 주머니를 함께 묻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혼이 사후에도 여정을 계속한다고 믿었으며 그 길 위에서 굶지 않도록 음식을 함께 묻었습니다. 음식은 양 가죽이나 잎으로 정성스럽게 싸서 부인의 머리맡이나 가슴 위에 놓았습니다. 어떤 무덤에서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식기가 함께 발견되어 마치 흙 속에서도 식사를 할 준비가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묘에서는 외부로 이어진 작은 홈이 발견되는데 이는 제삿날 음식의 향이 영혼에게 닿게 하기 위한 향기의 길이라 여겨졌습니다. 아이슬란드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굶주리면 산 사람에게 원망을 품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후에도 따뜻한 배려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이러한 풍습이 널리 이어지지 않지만 조상 기념일에는 여전히 검은 빵과 말린 생선을 제단에 올리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선조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리는 신성한 상징입니다. 번호 9. 말의 마른 배설물로 만든 부적. 아이슬란드 겨울의 신비한 전통. 아이슬란드의 외딴 농촌 지역에서는 겨울이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니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집 안으로 쉽게 스며드는 시기라고 믿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람들은 말의 마른 배설물을 현관문에 걸어두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아이슬란드인들에게 말은 생명력과 움직임, 영적인 힘을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입니다. 가을에 모은 말의 배설물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작은 다발로 만들어 3줄에 묶어 출입구에 걸었습니다. 이 독특한 냄새는 떠도는 영혼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접근을 막는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 바닥 주변에 말 배설물에 재를 뿌려 보이지 않는 보호의 원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거센 밤, 멀리서 들려오는 말 울음소리는 조상의 경고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은 문 앞에 배설물에 발을 차면 온 겨울 내내 불운이 따라온다고 배웠습니다. 오늘날 도시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오래된 농장이나 문화보존구역에서는 이 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립과 어둠에 맞서는 아이슬란드인의 자연과 연결된 상징적 믿음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번호 8. 양피와 해조류로 만든 디저트 블로드메르. 아이슬란드의 전통 미각. 디저트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일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는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는 전통 디저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로드메르, 블로스무어입니다. 이 음식은 양의 피와 해풍에 말린 해조류로 만든 일종의 소시지입니다. 밥이나 고기와 함께 먹는 짠 음식이 아니라 겨울 축제에서 마무리 요리로 등장합니다. 신선한 양피를 말린 해조류와 섞어 양의 내장에 넣고 찌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 맛은 매우 독특하여 짠맛과 비릿함 속에 해조류 특유의 단맛이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블로드메르는 보통 녹인 버터나 발효 요거트와 함께 먹으며 맛의 균형을 맞춥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 이 음식은 희생된 동물의 모든 부위를 존중하는 절약 정신을 상징합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전통 의식에 참여하려면 블로드메르를 먹어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누가 더 많이 먹는지 겨루는 게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외국인의 입맛에는 낯설 수 있지만 블로드메르는 아이슬란드 음식 문화의 깊이와 강인함을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번호 7. 아이슬란드의 발효 상어 고기 하카를 땅속에 묻었다가 먹는 충격의 음식.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처음 냄새만 맡아도 많은 여행자들이 두려워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카르입니다. 이 음식은 그린란드 심해상어로 만들어지며 이 상어는 신장이 없어 몸에 독성 물질이 축적됩니다. 따라서 생으로 먹으면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인들은 상어 고기를 땅속에 수개월 동안 묻어 발효시킵니다. 그 후 바닷바람이 부는 건조실에서 말려서 완성합니다. 하카르는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썩은 치즈와 비슷한 향을 풍기며 코를 막고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음식은 겨울철, 특히 조상들을 기리는 소라블루 축제 때 자주 먹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하카르를 용기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그 맛과 냄새를 이겨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카르를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먹는다면 아이슬란드인이 당신을 받아들인 것이라 말합니다. 하카르는 현지 독주인 브레니빈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혀에 남은 충격적인 맛을 달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에게는 혐오 음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이슬란드인에게 하카르는 혹독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은 조상들의 지혜와 적응력을 상징하는 귀중한 전통 음식입니다. 번호 6. 아이슬란드의 탄빵 장례식 음식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특별한 수업. 아이슬란드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조리 수업 시간에 학생의 실수로 빵이 까맣게 타버리면 선생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 탄빵을 위해 진지한 장례식을 엽니다. 탄빵은 작은 관처럼 종이 상자에 담기고 학생들이 운구자, 조문객, 심지어는 신부님 역할까지 맡아 의식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은 줄을 서서 고개를 숙이고 부주의로 인해 희생된 빵을 추모합니다. 때때로 장례식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장례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의식이 끝나면 학생들은 탄빵에게 편지를 쓰고 음식물 쓰레기와 식품 낭비에 대해 토론합니다. 이 창의적인 수업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감정 교육과 음식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빵 한 조각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은 대지와 혹독한 기후,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귀중한 선물입니다. 탄빵 한 조각도 추모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철학입니다. 번호 5. 집안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아이슬란드에서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은 법이 아니지만 엄격하게 지켜지는 불문율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집에는 문 근처에 코트,
장갑, 스카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신발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부분적으로 날씨 때문인데 아이슬란드는 특히 겨울에 습하고 춥고 진흙투성이다. 신발을 집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바닥을 더럽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집주인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깨끗한 성소로 보고 소음이 가득한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는 장소로 여긴다.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신발은 밖에 두고 예위는 안에 두는 것에 대해 교육받는다. 누군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호스트가 차가운 눈빛을 보내거나 한쪽 눈썹을 치켜 세우는 것으로도 당신은 여행 내내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많은 집에는 손님을 위한 실내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으며 호스트는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색함을 느낀다. 그들에게 바닥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은 배려의 표시이다. 어지럽히는 것은 은근한 위반으로 여겨진다. 번호 4.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아이슬란드에서 큰 금기 사항이다. 자연이 매우 청정하여 북유럽 동화 같은 느낌이 드는 아이슬란드에서 종이 조각, 사탕 포장지, 담배꽁초 하나라도 버리는 것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집니다. 아이슬란드의 에너지원의 약 85%는 주로 지열을 포함한 재생 가능 자원에서 나옵니다. 아이슬란드는 기술적으로만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청결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개인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다니며 남의 쓰레기도 줍습니다. 경치 좋은 장소, 등산로 또는 야외 온천에서 누군가가 비닐봉지를 떨어뜨리면 다음 사람은 조용히 줍고 어쩌면 머리를 살짝 흔들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특히 흡연자들은 잔디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혼잡한 자연지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지인들은 큰 소리로 욕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들의 청정한 풍경을 더럽혔다는 듯이 바라볼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로 아이슬란드의 수돗물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 중 하나이며 많은 고급 생수보다 맛이 좋습니다. 따라서 생수를 구입한다면 무료인 것을 사는 것이고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생태계 중 하나에 플라스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방문할 경우 재사용 가능한 물병과 작은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야 하며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닌 문화적 가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이슬란드 수도에서는 개가 금지되었습니다. 당신은 여행 가방, 모자, 여행 지도를 가지고 레이캬비크에 갈 수 있지만 개를 데려가고 싶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이슬란드의 수도가 한때 애완견을 전면 금지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며 그 금지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24년에 공공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라이큐익에서 개와 관련된 질병이 증가하면서 반려견의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농촌 주민들은 작업용 또는 사냥개를 기를 수 있었지만 도시는 불허되었습니다. 생태적 이유로 뱀, 도마뱀, 거북이와 같은 파충류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후 법은 완화되어 현재 라이큐익에서는 개를 소유할 수 있지만 공식 시 허가증과 등록 수수료, 그리고 엄격한 격리 및 예방접종 규칙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큐익 문화에서는 개 소유가 여전히 드물며 고양이가 도시의 부드러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실 라이큐익의 고양이는 자신만의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큐익의 고양이들 페이지는 수천 명의 팔로워가 있으며 고양이가 카페의 계단에 편안히 누워 있거나 거리에서 일광욕을 하는 사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관리자인 안나 굿보그세는 고양이는 라이큐익의 정체성의 일부분입니다. 관광객들은 고양이를 사랑하고 지역 주민들은 산책할 때 항상 고양이를 위해 간식을 챙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슬란드 국기를 이용한 속옷 판매는 불법입니다. 만약 단순한 재미로 국기가 그려진 속옷을 입고 있다면 아이슬란드에서는 그게 전혀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지하게도 아이슬란드 국기나 수영복 등 국기가 들어간 물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슬란드 국기는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색, 얼음을 상징하는 흰색,
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한 상징이나 천의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의 영혼입니다. 국기에 대한 어떤 경 디스리스펙트 또 법적 또는 문화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풍 담요로 사용하거나 해변에서 앉거나 아트 사진을 찍기 위해 바닥에 깔 수 있습니다. 가르타와의 친근한 대화를 위해 경찰서에 초대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여름 축제에서 깃발 무늬의 비키니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최대 달러 450이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여러 외국 브랜드는 깃발을 신발, 모자 또는 마스크에 실수로 인쇄하여 온라인에서 격분을 일으키며 문화적 반발에 직면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경일과 같은 주요 축제, 6월 17일에도 사람들이 깃발을 망토처럼 착용하는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는 애국적인 제스처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슬란드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아이슬란드에서는 당신의 말이 국가를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절대적인 금지입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말 품종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1000년 이상 외부와 고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작고 강하며 북극곰처럼 두꺼운 겨울털을 자라며 전설적인 틸트 게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고원 곳곳에서 이들을 볼 수 있으며 친근하고 장난기 많아 사진 찍기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아이슬란드 기수는 해외에서 말을 빌리거나 사야 하며 국가를 나갈 경우 내발 친구들과 영원히 작별해야 합니다. 예외도 특별한 배려도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 초대받은 아이슬란드 말이라면 고향인 얼음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행기에 탈 용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슬란드의 20가지 독특하고 특별한 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더 명확한 시각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아이슬란드는 발견할 것이 많은 멋진 곳이며 지역 문화를 존중하면 여러분의 경험이 훨씬 더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